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구글의 TPU가 AI 시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구글의 TPU가 삼성, SK하이닉스 누구한테 유리할까? 처음에는 삼성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흘러가면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더 크게 볼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약간의 조건부를 이렇게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은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 SK하이닉스는 완판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은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완판이라는 의미가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PU가 불을 지폈습니다. 어쨌거나 AI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갈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약간 운매 기죽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기본 생태계가 워낙에 범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TPU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얼만큼 가져올 것인가,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뭐 TPU가 가든 GPU가 가든 HBM하고 D램 수요는 26년에 대폭발할 것이고 저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그 삼성은 수요가 충분하고 충분히 대응할 생산 여력이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완판했다. 이미 예약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약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6년 반도체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26년을 그 예상하고 썼습니다. 구글의 TPU가 부상을 하면서 HBM D램의 이제 총량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두 회사 삼성, SK하이닉스의 전략이 약간의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의 양사의 전력을 한번 분석해보고 구글 TPU의 등장이 가져오는 수요 구조 변화를 한번 보고 26년도 HBM4 판도 D램, 낸드 시그널이라든가 26년도 반도체 시장 시나리오를 한번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략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생산 여력이 있다. 구조적으로 복원력, 구조적인 이제 근원적인 경쟁력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약간 크리눔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공급 전력의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 HBM이 성공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캐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증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크리눔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캐파를 조금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청주 M15가 증설을 거의 맞춰갖고 있고 마이크론은 27년까지는 크리눔 증설이 쉽지 않습니다. 뉴욕 팹은 또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D램 주문의 70%를 소화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주문 100%를 대응 못한다는 뜻이죠. 주문이 100이 들어오면 70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D램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죠. 최근에는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60%를 올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은 약간의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원시 D램 기반으로 해서 DDR5 이제 선제적으로 전환을 하고 산화로직 베이스 다이를 확보를 했고 11기가 bps. 그래서 HBM3에 대비해서 HBM4에서 약간의 기술력을 이제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HBM4의 인증 결과가 12월 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은 지금까지 분리했던 구간에서 기술, 생산, 가격 모두 반전의 근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 완결판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 볼까요? HBM 독주를 유지를 하고 루머도 이 시장에서 루머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뭐 HBM4를 재설계를 한다, 수율이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즉각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문제없다. 공식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4는 이미 4분기부터 웨이퍼 로딩이라는 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웨이퍼를 처리 장비 안으로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이 웨이퍼를 이제 그 라인 안에 집어넣어서 생산하는 거. 그래서 26년 2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생산량이 나올 것이다. 또 일부 보도에서 보면 4분기부터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조금 더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웨이퍼 로딩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제 블로그에 한번 보시고요. 구글, AMD, 브로드컴 등 엔비디아 이외의 시장이죠. 그래서 그 고객 비중이 SK가 30%라는 거죠. 100을 만들면 70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30%는 비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전략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지금 TPU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HBM 가격도 물량 확정은 이미 다 끝냈죠. 뭐 560달러, 58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공급 계약 체결로 해서 판가를 방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프라이스 앵커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구글의 TPU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25년도 HBM3E, 이건 아마 8단 얘기라는 거예요. 같아요. 수요의 한 30억 기가바이트 중에서 18억 기가바이트, 약 60%를 SK 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이라고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이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우위를 공식하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글의 TPU가 부상을 하면서 이 AI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 대 구글, HBM 수요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TPU하고 GPU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이 HBM과 DDR은 점점 더 팔아먹을 곳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TPU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TPU에서도 HBM3, 그 다음에 아이언우드 8 내년에 나올 것은 HBM4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긴 거죠. 엔비디아 이외에 구글이라는 엄하게 큰 시장이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든가 팔아먹을 데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TPU는 GPU 대비해서 HBM 의존도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의 중요성이 더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구글 TPU가 성공하면 할수록 특정 메모리 업체 중 특히 SK 하이닉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TPU 등장으로 엔비디아도 더 많은 HBM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TPU 경쟁이 심화되면 삼성,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주문처가 한 개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또 확장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모델 확장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죠. 또 고급화 전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HBM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25에서 27년까지 HBM 시장은 엔비디아, 구글, AMD, 브로드컴, 메타, 주문형 반도체 사상 최대 규모의 HBM 총 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특히 TPU는 HBM 비중이 높아서 구글이 25, 26년 TPU 물량을 늘릴수록 엔비디아 경쟁도 가속화되면서 결국 HBM 수요는 이중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더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늘릴 것이고 또 구글 T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장식하려고 파고들 거죠. 그래서 26년도 HBM4 판도는 삼성의 역습, SK 하이닉스의 선제 지배력,
이것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이미 26년도 2분기부터 의미 있는 HBM4 생산을 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물량 가격 확장했죠. 수율 루머도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AMD 브로드컴, 아마존 웹서비스 등 자본에 송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 기관에서 26년도 HBM의 그 점유율도 SK 하이닉스가 60%,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33%, 마이크론이 한 7%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HBM4의 판매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50% 이상. 올해 마찬가지죠. 올해도 보면 하반기에 12단 HBM3E가 그 판매액이 50%를 넘었던 것처럼 내년엔 HBM4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볼까요? 12월 초에 HBM4 인증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베이스 다이를 4나노 자체 파운드리를 했죠. 패키징 능력이 이제 조금 더 키워져 가죠. 생산 여력, 크림룸 입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량 깡패죠. 물량을 딱 쥐고 있는 거죠. 작년하고 올해 HBM을 많이 팔지 못했던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전에는 좀 굴욕이었는데 어쩌면 이게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DRAM 수요가 폭증해서 70%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열에 7개밖에 못하고 다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삼성은 HBM4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12월 초에 엔비디아의 콜이 어떻게 나올 건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DRAM하고 낸드를 볼까요? 양사 모두 보수적으로 이제 그 캐파를 증설을 하고 고수익 모드로 가죠. DRAM은 이제 삼성전자가 원시 DRAM으로 이제 그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평택 캠퍼스의 P2, P3, P4에 원시 라인을 다 깔고 있습니다. P2는 끝났고요. P4에 대해 일부는 끝났습니다. 원가 절감, 삼성이 원가 절감을 굉장히 잘합니다. 생산 효율도 굉장히 잘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원시 전환 속도는 느리지만 이미 하고 있습니다. LPDDR 같은 데 이미 하고 있고 HBM 중심으로 해서 효율화를 진행을 하고 SK 하이닉스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HBM4E에서 원시 DRAM을 적용을 할 겁니다. 서버 수요 DDR5, LRDIM이라든가 RDIM이라든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25, 26년 DRAM은 업황이 아마 절정기에 아마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DRAM에서 70% 소화율로 이미 공급 부족 국면의 수혜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석이 나오는 거 보면 삼성이 재고는 3주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보통 6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재고가 3주 이하라는 얘기는 생산되지 말자 그냥 바로 포장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V9 이제 완료라고 증설 계획이었고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HBF, HBS 등 이제 차세대 낸드 개발에 지금 SK 카이스트하고 손잡고 지금 하고 있죠. 이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6년 낸드도 강세는 유지되고 공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6년대 메모리 시장의 시나리오는 HBM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할 것이고 삼성이 추격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4 물량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생산 여력, 그 다음에 12월 초에 있을 인증 결과,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DRAM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말씀 그대로고 TPU가 이제 부상이 되면 GPU 시장은 추가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이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TPU가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AI 칩 전체 시장을 1.5에서 2배로 키워버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싸움에서 삼성하고 SK는 참 그냥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HBM DDR5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특히 HBM은 GPU, TPU, ASIC 연합 수요로 해서 사상 최대 시장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낸드는 공급이 제한적으로 되면서 고수익 구조를 유지를 할 겁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26년은 HBM 플러스 DDR5의 슈퍼사이클 정점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둘 다 모두 다 웃습니다. 과연 누가 점유율을 더 갈거져 갈 것이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거는 그 회사, 각 회사들의 그 기술력에 달려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 완판, 구글, AMD, 그 다음 브로드컴, 에이직 뭐 이런 게 다변화를 전략을 하면서 업계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것이고, 삼성전자는 생산 여력, DRAM 슈퍼사이클 주도 HBM4 반전 가능성으로 수익성을 급상승시킬 겁니다. TPU 대용화는 엔비디아 위협이 아니라 HBM 총 시장이 확대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26년은 실적, 캐펙스, 생산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잘 본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약간 지금 약세 시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26년에는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